대장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터널과도 같은 대장을 여행합니다. 건강한 장의 모습, 그리고 병든 장의 모습, 과연 어떻게 다를까요? 저는 지금 대장의 내부에 와 있습니다. 대장 내부의 모습을 보면 대장의 여러 가지 증상들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 있는 점막들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점막이 많이 헐어 있군요. 바로 궤양성 대장염입니다. 대장의 점막이 연속적으로 염증을 일으키고 궤양을 만들게 됩니다. 염증 부위가 확대가 되면 검붉은 혈변과 그리고 마치 고름과 같은 점액이 섞인 설사변을 하루에 대여섯 차례 이상 보게 됩니다. 대장 내부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뭔가 우툴두툴한 게 있군요. 바로 용종입니다. 이 용종은 여러 가지 형태를 보이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선종입니다. 선, 즉 이 샘이라는 분비물이 생겨나오는 부위에 만들어지는 종양인데 대장암의 80%가 바로 이 선종에서 비롯됩니다. 처음에는 자그마한 양성종양이라고 해서 가볍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대로 방치하면 10년 뒤에 대장암이 될 확률이 무려 25%에 이르니까 결코 쉽게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대장의 외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장의 일부가 마치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바로 계실염입니다. 이 계실염 외에도 대장의 어느 곳에서나 생겨나 고약한 합병증을 일으켜내는 크론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대장을 괴롭히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대장 질환이 우리의 음식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거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갔습니다. 현재 대장 질환을 진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대장 내시경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다. 대장암의 원인이 되는 용종이 발견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종을 바로 절제할 수 있다. 이 환자는 최근 혈변을 보게 되어 내시경 진료를 신청했다. 하루에 한 번씩 일어나면 갑자기 배변이 안 나오고 피가 섞여 나와가지고. 조그만 용종 외에 환자의 직장 부위에서 커다란 종양이 발견됐다. 종양에서는 계속 피가 흘러나왔다. 대장의 그 내강의 약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크기로 치자면 한 5-6cm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수술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종양의 크기가 커 환자는 수술을 권유받았다. 인터넷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몸 관리를 왜 이렇게 못했나 생각하기도 하고. 조직 검사 후 직장암 2기가 진단되었다. 가족력이 없는 그에게 암의 원인은 불규칙한 식사 습관 그리고 패스트푸드였다. 진짜 자주 먹는 편인데 라면을 좀 자주 먹고요. 이틀에 한 번꼴로 간식으로. 암의 치민이 깊어 내시경으로 절제를 할 수 없을 경우 개복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을 한다. 왜 이렇게 길게 자르냐면 암이 특히 암이 림프절까지 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종양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두고 장을 절제한다. 그래서 이렇게 넓게 자르는. 직장암의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해 직장에서 S결장까지 30cm를 도려내기도 한다. 직경이 5cm인 암 종양. 일반적으로 용종이 암이 될 때까지 10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만약 초기에 대장 내시경으로 용종을 발견했다면 이 환자는 개복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오늘 조직이 이제 병리과로 가면은 거기서 이제 현미경으로 우리가 5mm 정도 임파절까지 다 검색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 5-6일 지나면은 이 환자가 정확한 병기가 얼마나 되는지 임파절에 전이가 있으면 3기가 되기 때문에 수술만 해서는 완전한 치료가 안 되고 향후 이제 방사선 치료라든가 항암 약물 치료를 꼭 하셔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병리과에서는 조직을 밀리미터 단위로 절개해 현미경 검사를 한다.
대장 점막에서 림프절에 이르기까지 암이 퍼져 있는 여부를 살피게 되는데 이때 환자의 정확한 병기가 진단된다. 1기는 암세포가 점막에서 근육층까지, 2기는 암세포가 근육층을 뚫고 장막층까지 침입된 경우다. 3기는 림프절 전이가 일어난 경우고 4기는 폐나 간 등 다른 장기로 원격 전이가 일어난 경우다. 대장 점막층에서 시작되는 대장암. 그러기에 정기적인 내시경 점막 검사는 암 예방과 관리를 위해 중요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하루 육류 소비량도 증가했다. 20년 전에 비해 약 3배가량 늘어났다. 이에 따라 대장암 발생 수도 급증했다. 20년 전에 비해 무려 10배 이상 늘어났다. 육식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자 선진국에서는 육류 위주의 식생활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사망률도 떨어졌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오히려 사망률이 올라가고 있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 때 50세부터 이제 시작해서 5년 내지 10년마다 한 번씩 그 대장 내시경 또는 이중 대장 바륨 조영술 플러스 자멸 분변 검사 이런 걸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용종의 빈도라든가 대장암 빈도가 점점 지금 증가되고 연령이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 40대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외과협회에서는 20대부터 40대까지의 젊은 층에서 대장암이 느는 현상에 주목했다. 암 환자 중 젊은 층에서 결장암이 17%, 직장암이 75%나 늘어났는데 이 젊은 층은 운동을 싫어하며 피자, 콜라를 좋아했던 패스트푸드 세대였다. 한국도 이제 자유롭지 않다. 소득이 늘면서 육류 소비도 느는데 요즘 퇴근 후 동료들과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는 것이 어느덧 직장 문화가 됐다. 후배들과 어울리기 좋아했던 오영세 씨도 일주일에 3번 정도 회식할 정도로 삼겹살과 소주를 즐겼다. 그런데 최근에 변비와 함께 혈변을 보기 시작했다. 정말 좀 과음하고 뭐 하면은 좀 혈변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좀 불편하면은 좀 대게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건설업계통에 근무하는 오영세 씨는 그동안 대장 내시경을 받아본 적이 없다. 제작진은 그의 동의를 얻어 대장 내시경 진료 모습을 촬영하기로 했다. 그는 30대부터 지금까지 직업상 회식이 잦았고 본인 또한 육식을 즐겨 했기 때문에 자신의 대장 건강에 대해 걱정이 많았다. 우리의 대장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길이 1.5m, 직경 5cm 정도다. 소장에서 넘어온 죽 같은 음식 찌꺼기로부터 수분을 흡수하면서 변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일을 한다. 그런데 암으로 대장이 막힐 경우 대장은 좁아져 배변에 고통을 받게 된다. 암은 변이 많이 고이는 S상 결장과 직장에서 68%의 암 발생을 보이고 있다. 내시경 검사는 소장과 대장이 만나는 회맹판에서 시작된다. 회맹판은 대장에서 소장으로 음식물이 넘어가는 것을 막아준다. 한 번 보는데 요즘은 아침에 변을 보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고 그러면 좀 힘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맹장 바로 아래 상행결장이라고 하는 건데요. 상행결장을 지금 관찰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종주근이라는 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윤상근이 이렇게 동그랗게 나 있지만 그거의 수직으로 이렇게 근육이 하나 더 있거든요. 종주근육이라고 해서 역시 대장의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이제 용종 아까 그 말씀드렸던 폴립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요. 이게 지금
대장에 횡행결장이라는 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제거할 거고, 이제 선생님이 술과 고기, 육식을 주로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용종들의 원인들로 식생활 습관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는데, 그런 육식을 좋아하고 고지방식을 많이 한 분들이 이런 폴립이 잘 생깁니다. 하행결장을 지나 S상 결장에 이르렀다. S상 결장은 말 그대로 S자로 장이 구부러지는 굴곡이 심한 부위다. 이곳에서 용종 하나가 또 발견됐다. 이번엔 올가미를 사용해 용종을 제거한다. 아까는 그냥 집게로 뽑아냈는데 지금 올가미를 하는 이유는 어떻게? 그건 이제 크기의 차이입니다. 아까는 크기가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올가미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지금 같은 용종은 크기가 크고 약간 바닥이 넓기 때문에 이런 올가미를 사용해서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는 약 5mm 정도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겁나서 이걸 시작을 못했는데 한번 해보니까 하늘 감사하다. 과다한 육식 식습관은 여러 가지 대장 질환을 불러일으킨다. 심하게 아팠거든요. 아팠는데 이제 하룻밤을 지나고 조금 덜해서 사무실을 출근을 했더니만 계속 통증이 심했었어요. 2년 전 박희석 씨는 오른쪽 아랫배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 맹장염인 줄 알았던 그는 생전 처음 듣는 계실염이란 진단을 받았다. 계실이란 것은 대장 벽의 일부가 탈출돼서 생기는 작은 주머니인데, 이 계실이 생기는 염증을 계실염이라고 한다. 육식으로 딱딱해진 음식물이 굳어져 장의 압력이 높아지면 장벽에 계실염이 생긴다. 일주일에 보통 육식을 아마 한 4-5번 이상은 먹은 것 같습니다. 밖에서 접대하는 일이 좀 많았거든요. 변비가 잦거나 다시 육식을 많이 할 경우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계실의 발병률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구화된 식생활로 바뀌면서 계실의 발병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채식 위주의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계실의 발생률을 줄이고 또한 계실염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장 점막을 파괴하는 이 궤양성 대장염은 발병 원인이 명확하진 않다. 다만 육식 소비가 늘어나면서 드물었던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궤양이 심하면 암으로까지 진행된다. 10년 이상 된 만성 궤양성 대장염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같은 나이대 정상 인구에 비해서 대장암 발생률이 20배에서 30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석학들이 인간의 생명을 질병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암의 원인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장암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가설이 제시되고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식생활에서 올 수 있다는 지적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육식이 대장암 발병률을 높인다면 채식은 암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을 주진 않을까요? 육식을 과도하게 하면 우리의 인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음식이 몸에 들어가면 위와 장에서 소화액이 분비돼 음식물을 분해한다. 육식의 지방은 담즙산이 분비돼 소화를 돕는다. 저희가 평소에 대장 내시경을 시행할 때에도 우측 대장에 유난히 담즙이 많이 묻어있는 경우가 있어서 어떤 경우에 담즙이 많이 묻어있는지 상당히 궁금했었는데요. 이번에 환자분들께 동의를 얻어서 34명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17명씩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과 고기를 좋아하시지 않는 분을 나누어서 이번에 대장 내시경을 시행해 보았는데요. 원래 적절한 담즙산은 지방의 소화와 흡수를 촉진하며
지용성 비타민, 카로틴, 호르몬 등의 작용을 돕는다. 그러나 지방이 함유된 육식을 많이 할 경우 과도한 담즙산이 대장으로 넘쳐나게 되고 이 2차 담즙산은 대장의 일부 세균에 의해 발암물질로 변하게 돼 점막을 공격, 암을 유발한다. 참가자의 동의를 얻어 육식군과 채식군의 대장의 담즙 농도를 확인하기로 했다. 소장과 대장의 경계인 회맹판에 내시경을 투입했다. 육식군은 소장에서 나오는 담즙이 회맹판 주변에 많이 묻어 있었다. 심한 경우는 대장 전체에 걸쳐 담즙산이 묻어 있었다. 금식을 하시면 소화액이 안 나와야 되는데 금식한 상태에서도 이렇게 담즙이 많이 지금 분비되어서 대장까지 내려오는 시간을 볼 수가 있네요. 담즙도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옆으로 좀 고기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엄청 많이 나오네요. 이에 반해 채식군은 소장에서 대장으로 이어지는 회맹판 부위에 담즙이 거의 보이질 않았다. 육식군은 거의 매일 고기 식사를 하는 분들이었고 채식군은 1년에 한 번 고기를 먹을까 말까 하는 정도의 식사를 하는 분들이었다. 국립암센터는 건강검진 수검자의 동의를 얻어 대장의 담즙 유무를 확인해 보았다. 채식군에서는 18%만이 대장의 담즙 소견을 보였고 육식군에서는 76%가 담즙이 많이 묻어 있었다. 특히 일주일에 3일 이상 고기를 드시는 분들의 경우 대장 전체에 걸쳐 많은 양의 담즙이 나왔다. 이번에 그 육식군, 채식군을 나누어서 좀 보았을 때 소견으로는 확실히 육식을 평소에 많이 하시는 분이 우측장에 담즙이 많이 묻어있는 소견을 볼 수가 있었고요. 채식을 많이 하시는 분에 있어서는 우측장에 담즙이 거의 없었고 또 대장으로 연결되는 소장의 일부를 들여다보았을 때도 담즙이 거의 내려와 있지 않고 깨끗한 소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 제2의 인생을 사는 탤런트 김승환 씨. 이렇게 아내와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도 소중한 이유가 있다. 잦은 회식으로 동료들과 어울리길 좋아했던 그는 어느 날 대장 내시경 진료를 권유받게 되었다. 지금 제가 살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마 대장 내시경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그래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원하게 장 청소나 해야겠다고 들렀던 그는 대장암 2기의 종양을 발견하게 됐다. 대장 내시경을 저는 이제 검진 차원에서 검사를 해드렸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대장 부위에 그 커다란 종양이 있었어요. 2cm 크기의 암덩어리가 하행결장을 막고 있었고 출혈이 반복되고 있었다. 결국 그는 수술로 30cm의 대장을 절제해야 했다. 그 고기나 그 피자나 햄버거 그런 패스트푸드보다는 식이섬유가 많이 든 음식을 드시도록 권장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술, 담배 같은 거를 끊으시도록 하셔서 잘 끊고 계시는 상태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해드렸더니 운동도 잘 하고 계시고 지금 좋은 상태이십니다. 수술 후 3년이 지난 지금 그의 장 상태는 깨끗하다. 그동안 가장 큰 변화는 식생활의 개선. 3일에 한 번꼴로 먹던 고기부터 줄였다. 그리고 아침은 콩, 검은깨 등 여러 곡식을 갈아 만든 선식으로 대신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이걸로 물 한 컵 먹고요. 좀 지나서 이거 먹고 요만큼 딱 요만큼이 제 아침. 부인도 남편의 장 건강 관리를 위해 고구마, 사과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먹거리로 도시락을 준비한다. 오빠 출출할 때 마땅히 뭐 밖에는 다 인스턴트만 많이 팔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런 거 싫어하니까 또 몸에도 안 좋으니까 미리 준비해서 가져가면 좋아하세요. 이제 외출할 때 도시락을 챙기는 것은 그만의 특별한 습관이 되었다.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해 위험한 순간을 넘긴 김승환 씨.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이제 암 재발을 막기 위한 철저한 건강 관리를 다짐한다. 지금은 정말 그 전과 지금 후와 아마 방송 보시는 그 시청자분들도 야, 김승환이가 정말 얼굴도 좋아지고 그전 얼굴하고 많이 달라졌다는 게 아마 식생활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식생활을 완전히 바꾸는 게 재발하지 않는 뭐 그런 어떤 방법이라고 할까? 그런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3기 대장암 투병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암 재발과 식습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5년 동안 이뤄진 이 연구에서 1,009명 중에 암이 재발한 환자는 324명, 이 중 사망자는 223명이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기름진 음식을 많이 섭취한 서양식 식습관 그룹은 적게 섭취한 그룹보다 암 재발률이 무려 2.9배나 더 높았다. 이에 비해 채소, 과일, 곡식을 즐겨 먹는 채식 그룹은 대장암 재발이나 사망률과 큰 관련이 없었다. 강릉의 한적한 바닷가 사천해수욕장. 이곳은 서로 사랑하는 인꼬 부부가 있다. 뽀뽀는 한번 합시다. 쾌활하고 웃음이 많은 아내 김춘자 씨. 행복하네 그냥.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관세음보살. 하지만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은 환자다. 그게 98년도 4월 한 20일경 좀 넘었어요. 근데 우리 양반하고 둘이 이렇게 조그마한 분식을 했었는데 그건 뭐 그냥 우연찮게 화장실 갔다가 출혈이 보이더라고요. 2000년 대장의 대부분을 절제한 후 장로를 달고 지낸 지 벌써 8년째. 암 가족력도 없는 김춘자 씨에게 대장암이 생긴 이유는 뭘까? 별명이 본인이 그래요. 나는 호래